안녕하세요. 한문장 영어의 샤이님입니다. 오늘의 한문장은 미국의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 한 말인 Many of life's failures are people who did not realize how close they were to success when they gave up의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who나 how close나 when과 같이 어떤 문장 안에 들어있는 절의 개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속절의 개념에서 우리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who라는 이렇게 형용사절을 이끄는 전세금, 형용사절의 종후 접속사, how close라는 명사절의 의문사절을 이끄는 그러한 전세금인 접속사, 그리고 외에는 뭡니까? 종속절의 부사절 중에서 시간부사절을 이끄는 전세금인 그러한 종소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포커스로 people who did not realize how close they were to success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how close, 다시 말하면 명사절의 의문사 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how close가 명사절에서 의문사절의 의문사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형용사절을 이끄는 그러한 전세금인 접속사인 이러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형용사절 중에서 관계대명사절 격파하기 개념 정리로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종속절 가운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절 가운데서도 형용사절, 그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의 관계대명사 부분에 대한 개념을 오늘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나름대로 그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definition이 접속사가 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정의를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오늘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는 저게 접속사가 격을 가지는 것이 관계대명사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관계와 대명사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말은 두 개의 절을 관계시키는,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대명사라고 하면 접속사와 대명사가 이렇게 함께 나란히 내려와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있는 이 대명사는 항상 뭡니까? 격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그 인칭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라고 I, my, me, mine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이 대명사가 가지니까 관계대명사도 그 안에 대명사를 품고 있으니 대명사이니까 항상 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접속사이면서 격을 가진다는 의미가 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가 어떠한 격을 가지지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그 뒤에 주어나 동사 또는 동사나 목적어를 이끄는 절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절을 이끌죠. 그래서 격을 가진다는 말은 절에서 격을 왜 가지냐 하면은 격은 절 안에 있는 빠져나온 부분이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절 속에 있는 주어가 빠지면 이 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절과 종절이 있는데 이때 이 절은 셋집을 이야기합니다. 셋집. 셋집에 들어있는, 그죠? 셋집에 있는 주어가 빠져나오면은 그때 격은 주격이 되고, 이 셋집에 있는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나오면 그때 격은 목적격이 됩니다. 영어에서 목적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이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가 빠져나온다면은 그때 격은 빠진 것이 격이 되니까 목적격. 그리고 이 셋집 안에 들어있는 관사가 없는 단수 명사가 온다면 그때 격은 소유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이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쉽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단수 명사라고 하면 물론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겠죠.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나 추상 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관사나 이러한 소유격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셀 수 있는 단수 명사 앞에는 항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단수 명사 앞에 의자가 하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또 영어를 본다면 좀 더 영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수 앞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이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사와 소유격과 지시사입니다. 관사라 하면 어언들 이야기하죠. 부정관사 어언과 더는 정관사 이렇게 이런 관사가 의자에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인칭 대명사의 my, your, his, 그죠? their 또는 us 이러한 형태의 us가 아니죠. our 형태의 소유격도 여기 의자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의자에 가리키는 대명사 this나 that 뭐 이것 그죠? 이 사람 저것 저 사람 이러한 또는 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나 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시사가 이 의자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 명사 앞에 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이 나란히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사이좋게 이 의자에 다 동일하게 조금씩 이렇게 양보해가면서 한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단수 명사 앞에 있는 이 의자는 관사가 이 의자에 앉으면 이 나머지 소유격과 지시사는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소유격이 앉게 된다면은 관사나 지시사도 앉을 수 없는 거죠. 서로 간에 그죠? exclusive, 상호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앉으면은 다른 것들은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본다면 관사가 없는 단수 명사란 말은 단수 명사 앞에 관사라고 이야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시사 이런 것들이 오지 않고 단수 명사가 올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단수 명사 앞에 놓을 수 있는 것이 소유격만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소유격일까라고 또 의문을 가집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수 명사 앞에 관사가 없다 해서 관사격 한다면은 좀 어울리지가 않죠. 아니면은 지시사가 없다 해서 지시사격 해도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격, 목적격 우리가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의 격을 따라서 그렇다면 이 전체를 하나의 소유격으로 보고 소유격 형태의 관계대명사라고 이해하자. 그래서 단수 명사 앞에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시사가 없는 형태의 단수 명사가 온다면 그때는 빠진 것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이해를 하자고 이렇게 영어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함께 등장하는 그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어김없이 함께 따라오는 개념은 선행사와 격입니다. 관계대명사와 선행사, 관계대명사와 격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짝꿍은 선행사입니다. 그런데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품사가 명사나 대명사가 선행사의 품사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와의 관계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이란 개념 아시죠? 셋집입니다. 셋집의 아줌마 아저씨 맞나요? 그 절에서 빠져나온 명사, 절 밖으로 한 가정에서 빠져나온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죠. 그럼 제가 좀 더 약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셋집이 있습니다. 셋집.
그래서 하나의 그저 가정이죠. 가정 안에 하나의 절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빠져나온 경우, 절 안에 있는 명사가 빠져나오는데 절 안에 있던 명사가 나온 것이 영어에서 뭐라고요? 선행사더라. 절 안에 있는 명사가 나온 이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일컫는다. 요거 하나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또 하나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관계는 항상 뭡니까? 관계대명사가 있는 곳에 늘 선행사가 따라갑니다.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는 서로 간에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선행사의 짝꿍은 관계대명사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관계에서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같은 말입니다. 제가 요 개념 설명을 하고 나면은 도식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같은지를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일단 먼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란히 온다면은 뭘 해석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관계대명사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같은 말이므로 두 개가 나란히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행사는 해석을 하되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 또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개념 중에서 늘 뭡니까?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도식처럼 관계대명사절이 선행사를 늘 꾸며주는 형태로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그죠? 선행사의 명사를 수식하므로 항상 형사절이 이끕니다. 이 말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도식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그 안에 있는 명사가 빠져나간 선행사 맞죠? 절 안에 있는 명사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선행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간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해서 관계대명사와 선행사의 관계성을 5가지로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전체 정리를 한 번 더 해본다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의 관계성 1번은 뭡니까? 항상 절 안에 있던 명사가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행사라고 한다. 그리고 하나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가는 곳에 늘 선행사가 따라가죠. 그래서 둘은 항상 짝꿍이라는 그러한 개념. 또 하나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은 말 둘 중에 하나는 해석을 하지 않는데 관계대명사를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절, 셋집의 수식을 받는 형태죠. 그래서 선행사에 해당되어지는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니까 5번처럼 수식을 받는데 이 선행사가 명사이니까 이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을 이끈다는 개념까지 한다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관계대명사와 꼭 함께 따라가는 개념 선행사 외에 격이 있습니다. 격은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여러분하고 했듯이 격은 항상 절 안에서 빠진 부분이 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격이 되는데 그 절 안, 다시 말하면 셋집을 이야기하죠. 셋집 안에 주어가 빠지면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되고 셋집 안에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죠. 타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으니까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나간다면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단수명사 앞에 원래 오는 것이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사가 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빠질 경우는 우리가 통틀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수명사 앞에 오는 것들, 그죠? 뭡니까? 앞에 있어야 할 것, 관사나 아니면 소유격이나 또는 지시사 이런 것들이 빠질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그걸 다 대표해서 관사라고 이야기했지만 관사 아니고도 뭐 있습니까? 소유격이나 지시사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단수명사 앞에 빠진 경우에는 무슨 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영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속절 중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에서 관계대명사절 하면은 셋집이죠. 그 셋집의 전세금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셋집에 해당되어지는 전세금의 관계대명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가 함께 따라오는 개념입니다. 관계대명사 하면 항상 선행사라는 개념과 격이 항상 함께 따라가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사라는 말은 절 속에 있던 명사가 빠져나온 게 선행사입니다. 빠져나온 게 사람이고, 그죠? 주어가 빠져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격이죠. 그래서 사람이 빠져나왔는데 주어인 경우에 사람이 빠져나온 경우는 어떻게 해요? 관계대명사는 who를 씁니다. 빠져나온, 그죠? 명사가 사람인데 그 나온 뭡니까? 그것은 그 단수 명사 앞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영어에서 단수 명사 앞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의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단수 명사 앞에 있는 이 의자에는 세 가지가 앉을 수 있습니다. 관사와 소유격과 지시사, 이 세 가지가 앉을 수 있는데 단수 명사 앞에 이 셋 중에 한 가지가 오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게 사람이고 단수 명사 앞에 이러한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는 소유격이 되는 경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런 경우에 사람일 경우에는 whose입니다. whose. 그리고 빠져나온 게 사람인데 빠져나온 것이 뭐죠? 목적어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빠져나올 경우는 목적격이죠. 그래서 사람인 경우에 목적격은 whom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 안에 빠져나온 것이 사물인데 사물 주어가 빠져나오면 주격관계대명사 위치가 되고 절 안에 빠져나온 게 사물인데 사물 단수명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빠져나온 경우는 사물 소유격으로서 whose인데 사물 소유격은 사람 소유격과 마찬가지로 whose도 쓸 수 있고 of which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게 사물이고, 그죠? 목적어 빠져나온 경우는 사물 목적격으로서 which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관련되어진 선행사와 격을 가지고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금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에서 우리가 또 알아두어야 할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에서 관계대명사 종류에서 사람 주어가 놓은 경우는 who, 그 다음 사람 소유격, 다시 말하면 단수명사 앞에 있어야 할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는 소유격, 사람 목적어 놓은 경우는 목적격 해서 who, whom, whose 또는 which 또는 whose, of which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한 관계대명사의 종류 중에서 who, whom, which는 또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와 whom과 which는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둡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보면은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를 쓰지 않고 that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 that이 who인지 whom인지 아니면 which인지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hat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that이 가지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that이 가지는 역할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면 영어를 상당히 좀 잘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왔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that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that이라 하면은 첫째로 뭡니까? 저것 저 사람 가리키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지시사 that. 저 사람이나 저것, 사물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that,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나 사람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사물. 다시 말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우리는 뭡니까? 사물이 아니고 저 사람 또는 저것이죠. 저 사람이나 저것 형태의 지시대명사로도 쓰이고, 아니면은 이 대시 대 뒤에 곧장 단수명사가 따라와서 이 대시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이럴 때 이 대시를 우리는 지시 형용사라 하는데, 이때의 대시는 해석할 때 저라고 하죠. 그래서 지시 대명사인 저 사람 저것, 지시 형용사인 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종속절의 세 가지 종류를 우리는 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명사절 중에서도 또 세 가지가 있죠. 대절, 의문사절, ifwhether절. 그때 그 대절의 그죠? 그 대은 명사절을 이끌 때 연결고리 대시입니다. 이 대은 막연히 뭡니까? 그 절에서 연결만 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대도 우리가 대의 쓰임 중에 또 하나로 쓸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했듯이 관계대명사 who와 whom과 which를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that으로 할 수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를 대신해서 that을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관계부사절의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를 대신해서도 관계부사 that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대명사 대신지, 관계부사 대신지를 또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수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도부사로서의 대시 있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없습니다. 관계부사에 대해도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명사절의 대절의 접속사 대도 해석을 하지 않죠. 해석을 하는 데선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그리고 정도부사에 대해서는 해석을 합니다. 정도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쓰는 말, 난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 나 그렇게 배고프지 않는데 라고 할 때 우리 이 말 쓰죠. I'm not that hungry. 이렇게 형용사 앞에 놓여서 그렇게라는 의미로서 형용사의 정도를 강조해주는, 나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 만약에 어떤 분이 How much did it cost? 그거 얼마 정도의 돈이 들었어? 얼마 정도 가격이 가? 이렇게 물었을 적에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It was not that expensive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It was not that expensive. 이렇게 형용사 앞에 위치하여서 이 형용사의 정도를 강조하는 그렇게라는 의미의 이 정도부사의 that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에서 이 that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계대명사의 종류에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그 안에, 절 안에 있던 요소가 나온 것이 격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어가 나오면 주격, 목적어가 나오면 목적격, 그 다음에 단수명사 앞에 있는 관사나 소유격이나 지시사가 보이지 않고 나와 있으면은 이런 경우는 소유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격을 이루는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영어에서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을 할 수 있는데 간혹 영어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어야 할 비동사와 함께 있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함께 존재할 때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그 종류에 관련되어진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장 안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의 구조를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그중 한 가지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S1 주인집의 아줌마,
그리고 B1이면 주인집에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인집이 아니고 셋집의 아줌마와 셋집의 아저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 있을 때 주인집과 셋집의 관계가 되어 있죠. 근데 한 문장 안에 절이 이렇게 주어 동사 주인집이라는 절과 그리고 S2V2라는 셋집이라는 절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이 두 절이 한 집에 살게 되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반드시 새로 시작되어지는 주어, 새로 시작되어지는 S2, 새로 시작되어지는 셋집의 아줌마 S2 앞에 반드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부터 해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 연결고리부터 해서 문장 끝까지 한번 우리가 네모칸을 쳐서 그 안을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주어 뒤에 동사가 오고 이 o는 object해서 목적어입니다. 이 동사가 목적을 취하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타동사, 목적어를 해서 여기 절 안에 빠진 요소가 없이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빠진 것이 없고 완전한 형태의 절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 연결고리는 우리가 that이라고 앞에서 했습니다. 이럴 때 이 that은 뭡니까? 이 동사가 타동사이겠지요. 그러면 이 타동사의 목적어 절에 해당되어지는 주어 목적어 보호절에 해당되어지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 n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어느 절에 속합니까? 종속절. 이렇게. 그러면 전체는 이렇게 주인집의 주절 형태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S1이 있습니다. 주인집의 아줌마, B1이 있습니다. 주인집의 아저씨. 그리고 어떠한 명사를 N이라 했습니다. N은 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셋집의 아줌마 S2, 셋집의 아저씨 B2 그리고 뒤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이 B2는 타동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B1도 타동사로 보면 되죠. 타동사라고 하면 항상 그 뒤에 목적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장을 우리가 볼 때 S1, B1이라는 하나의 주인집 절이 오고 또 S2, B2라는 절이 왔습니다. 한 가구, 한 집에 두 가구가 존재하려면 두 가구가 그죠?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는 반드시 새로 시작되어지는 절, 새로 시작되어진 절이니까 셋집의 아줌마 바로 앞에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연결고리부터 해서 전체를 네모를 한번 쳐서 그 네모칸 안을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주어가 있고 타동사가 왔는데 그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가 빠지고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이 자리가 빠졌다고 하지만 실제 뭡니까? 영어 문장에서는 타동사 뒤에 어떠한 단어가 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 빠진 목적어가 어디로 갔나고 하니까 이 절 밖으로 나갔어요. 절 안에 있던 요소가 절 밖으로 나간 이 명사를 우리는 오늘 관계대명사의 개념에서 배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사라고 했습니다. 선행사. 자, 우리 집 안에 있는 식구가 이리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 전체인 우리 집 안에서 나갔으니까 우리는 밖에 나온 이 뭡니까? 친구인 명사를 데리고 와야 되죠. 데리고 온다는 개념이 수식한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절 안에 있던 어떤 요소가 나갔으면 그 절은 이 요소를 데리고 온다는 개념에서 그 앞에 나간 요소를 수식해 줍니다. 근데 이게 명사니까 명사 수식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 동사 형태의 절인 형태니까 형용사 절이겠네요. 그죠? 형용사 절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빠져나간 것이 절에서는
빠져나간 것이 격이 된다 그랬습니다. 목적어가 빠져나갔으니까 목적격이 여기에 한 번 더 보충되어야 됩니다. 목적어 빠져나갔으면 목적격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리에는 연결고리인 접속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빠져나간 목적어인 목적격까지도 함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영어적인 도구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접속사가 목적격, 접속사가 격을 가지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근데 목적격이 되었으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자, 이 자리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그죠? 종류가 어떤 건지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앞에 있는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럼 선행사가 지금 뭐냐 하면은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 나왔다면은 사람일 경우 목적어가 빠져나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뭡니까? whom이었죠. whom이 되든가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나오고 목적어가 빠져나온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됩니까? which가 되겠지요.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대명사 종류의 성질에서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는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m과 which를 목적격인 이 whom과 which를 관계대명사 that으로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질에서 알아보았듯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요?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는 서로 뭡니까? 짝꿍입니다.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왜 같은 말이냐 하면은 목적어가 빠져나갔는데 여기에 빠져나간 목적어를 뭡니까? 보충해 줬잖아요. 보세요. 목적어 빠져나간 것이 영어에서는 선행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빠져나간 만큼 격이 빠져나간 게 영어에서 격이 되지 않습니까? 빠져나간 목적격을 하나 더 보충해준 이것이 관계대명사니까 결국 관계대명사 안에는 빠져나간 목적어도 함께 포함되니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나란히 오니까 뒤에 오는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고 선행사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문장 전체를 한번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이 단순히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인 연결고리만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 절의 셋집의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요소가 빠져서 그죠? 빠진 것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 볼까요? 이 문장 가만히 보니까 전체 어떻게 해요? 주인집 S1, B1이 오고 셋집이 뒤에 왔으니까 이 형태의 문장은 주절, 종절 형태죠. 주절과 종속절, 종속절이 주절의 뒤에 오는 형태의 그러한 경우의 문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주전, 주인집절 안에 셋집이 주인집 다시 말하면 주절 안에 이렇게 셋집이 아주 긴밀하게 그죠? 이렇게 새들어 사는 경우의 셋집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절 중에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줄이니까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영어에서 형용사절은 무슨 절? 종속절.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겠고 전체는 주인집 주절. 해석하자면은 항상 동사 앞에 한번 끊어주지요. 끊어주면은 요 부분이 주부.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술부. 다시 말하면 술부에 종속절이 들어있는 경우죠. 또 이 경우에 종속절 안에서도 동사 앞에 끊어주면은 요 부분을 우리는 주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사부터 요 전체 끝까지를 술부라고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주절이 먼저 나오고 종절 온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인집의 S1은 항상 얻는, 셋집의 S2는 항상 이가. 해석해서 주인집 S1 1번, 그리고는 곧장 셋집의 S2 2번, 그도 뒤에서 올라오면 되죠. 없으니까 B2 3번,
관계대명사는 해석하지 않고 선행사 4번, 동사 5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구조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한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그러한 구조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He is the man. I like to meet. 예, 이 문장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혹시 먼저 처리하고자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I'd라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또 생소할 수 있습니다. I'd는 I would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어체에서는 I would도 하겠지만 I like 많이 쓰죠.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영어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want 뒤에 to 동사가 오는 경우도 하고 싶다. like 뒤에 to 동사가 오는 경우도 하고 싶다. love 뒤에 to 동사가 오는 경우도 하고 싶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다 삼총사를 합니다.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want는 아니지만 like나 love 앞에 I would를 쓰면은 I would like to 하면은 하고 싶다는 의미지만 좀 더 예의를 갖춘 공손한 형태의 어투가 됩니다. I would like to 또는 I would love to 다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 I would를 그죠 줄여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I'd 할 수 있습니다. I. 그래서 I'd like to 또는 I love to는 하고 싶다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I'd like to 하니까 하고 싶다잖아요. 그 뒤에 동사까지 합쳐서 여기에 the like to 및 전체를 우리가 동사로 보고 I'd의 I를 주어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he는 S1이죠. 주인집의 아줌마입니다. is는 B1입니다. 주인집의 아저씨입니다. the man이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영어에서 be 동사 아시죠? am, are, is, was, were. be 동사 뒤에 명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형용사가 오면은 be 동사 뒤에 명사, 대명사, 형사 중에 한 가지가 오면은 이걸 좀 더 간단히 말하면 be 동사 뒤에 명대형 중에 하나가 오면은 이 명대형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주격 보호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명제처럼 또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be 동사 뒤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 중에 하나가 오면은 얘네들은 항상 성분이 주격 보호다. 그래서 the man이 be 동사 뒤에 왔으니까 이 경우는 주격 보호. 우리가 하나하나 문장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씩 익혀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집의 아주머니, 그다음 아저씨,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보니까 여기 I'd의 I는 셋집의 아주머니 S2이고 I'd would like to meet까지는 셋집의 아저씨 V2입니다. 그러면 한 문장 안에 주인집 절과 셋집절이 함께 존재하려면 이 두 집이 존재하기 위한 전세금인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항상 셋집의 아주머니 바로 앞에 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전체를 끝까지 네모를 쳐서 한번 이제 이 안을 한번 살펴봅니다. 완전한 형태의 절일까 아니면 뭔가 빠져버린 불완전 형태의 절일까. 가만히 보니까 미에서 누구누구를 만나다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절 안에 목적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을 목적어가 이 절 밖으로 나갔네요. 그러면 절 밖으로 나간 이 목적어인 목적어 the man이 사실은 절 안에 있던 요소가 나간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사라 그랬구나.
그럼 우리 집 안에 있던 요소가 나갔으니까 우리 식구가 나갔으니까 데리고 와야 한다는 개념이 나간 이것을 꾸며주더라. 그래서 전체 절이 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절을 우리는 형용사절이라고 하더라. 형용사절.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간 것만큼 절에서 빠져나간 것은 격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선행사가 됐잖아요. 빠져나간 목적어만큼 격을 하나 보충해 줍니다. 목적어 빠져나갔으니까 O가 object,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는 단순히 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빠져나간 요소까지 보충해 주는 목적격, 격까지도 함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이 자리에 놓여야 됩니다. 빠진 게 목적이니까 이때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는 자리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는 짝꿍이잖아요. 그러면 선행사가 뭐지? 나간 선행사가 보니까 더면 사람이 선행사로 왔구나. 사람이 선행사로 오면은 목적격일 때 사람 목적격 뭡니까? 관계대명사는 whom을 쓰구나. 근데 이 관계대명사 whom은 어떻게 해요?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요? 생략할 수 있잖아요. 생략이 가능하고 또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는 같은 거니까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해석 안 함. 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에서 주인집의 아저씨 B1에서 한번 끊어주겠지요. 끊어주면 이 주인집의 아저씨부터 끝까지를 우리는 술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주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형용사절은 영어에서 형용사절은 두 가지가 있죠.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니까 이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영어에서 이 형용사절은 어디에 속합니까? 종속절에 속하죠.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 이 전체의 절이 주인집에 해당되어지는 주인집의 주절이죠. 그래서 주인집의 그 술부 안에 종속절이 들어가 있는 경우 셋집이 주인집에 긴밀하게 그죠?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인집이 먼저 앞서고 셋집이 뒤에 오니까 이 문장 앞서서 구조에서 했듯이 주절과 종속절 형태의 그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그럴 경우는 주절의 아주머니 하고 셋집의 아주머니 하고 뒤에서 올라오면 됩니다. 자, 주인집의 아주머니 S1은 항상 주격조사 얻는 셋집의 그죠? 아주머니 S2 이 I는 항상 이가를 붙이죠. 자, 해석하면은 그는 내가 I'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죠. 내가 I'd like to 전체를 동사를 보면은 만나고 싶은 관계대명사 해석하지 않으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그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 구조 1번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문장 구조를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